열기구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1100km를 비행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오직 바람의 의지에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열기구 비행을 준비한 사람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그러나 4번의 실패 끝에 얻어진 작은 성공. 이것은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지난 4월 초 열기구 비행에 참여할 선수들은 특수항공 생리훈련을 받기 위해 모였다. 인기그룹 핑클의 멤버인 옥주현, 1994년 동계올림픽의 영웅 김기훈. 고도 3000m 이상의 비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다.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갈수록 공기 압력은 점차 낮아지고 산소는 부족해진다. 이 훈련은 바로 이런 저기압, 저산소 상태를 견뎌내는 고도 적응 훈련이다. 인간이 9000m 이상의 고도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정상적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시간은 평균 2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두통과 어지러움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이 단계를 참아내지 못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이날 멤버들은 훈련 일정을 모두 통과해 수료증을 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땄다는 기분이죠? 4월 23일 비행에 참여할 일본 선수들이 도착했다. 경력 12년, 경력 7년의 베테랑 비행사들이다. 도착하자마자 일본 선수들은 곧바로 그들이 타게 될 열기구를 점검했다. 나이론じゃないのこれ? 나이론, 파라슈트. 파라슈트 같은 일본 팀은 자신이 타고 갈 열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맥시멈의 이 정도면 이제 12톤, all 12톤 about. その間飛行するでしょ。立ち上げもやるし、テスト飛行テストもやるし、これで本番もやるし、で全てそれがデータに取れるわけ、記録に残る。 넘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だから 이 사이에서 이번 비행은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 한국이 주최하고 중국,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今に重ねて의미가 좋을까かどうかっていう意味じゃないんだよ. 비행 코스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동해를 횡단하는 1100km의 대장정. 예상 시간은 14시간. 이 대장정을 위해 낙하산 특수 미싱 전문가들이 열기구의 핵심인 풍선 부분, 즉 구피의 제작을 맡았다. 보통 열기구는 77,000 큐빅피트. 그러나 이 열기구는 36만 큐빅피트, 5배나 더 크다. 이렇게 커야 되는 이유는 그 성층권 9,000m 이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긴 공기가 지상의 3분의 1 이하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구는 공기를 데워서 올라가는 비행체 아닙니까? 공기를 데움으로써 부력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거긴 공기가 3분의 1 이하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넓이 많은 면적이 있어야만이 그 고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서 빠른 기류를 타고 성층권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특수 LPG 가스통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제작했다. 내년에 7박 8일 태평양 횡단 비행도 계획하고 있기에 이 모든 준비는 더욱 의미가 있다. 출발을 4일 앞두고 드디어 중국팀이 도착했다. 아시아에서 내노라 하는 열기구 비행사들은 모두 모인 셈이다. 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일본의 다케자와 선수 같은 경우는 채공 비행과 알래스카 또는 베링 해협을 건넜던 그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선수고, 중국의 류시앙 선수 같은 경우는 산둥반도에서 작년에 경주까지 날아왔던 그 중국에서도 저희가 봐서도 최고의 중국 열기구 선수입니다. 특히나 우리 박성우
또는 이광희 한국의 선수들 같은 경우도 세계 신기록으로서는 최고 높이까지 성층권까지 도달했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정말로 아시아에선 최고의 선수들이 이번에 모였습니다. 비행 이틀 전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핑클의 멤버 옥준 씨가 참가한 최종 연습이 벌어졌다. 전문 비행사가 아니더라도 참가자들은 열기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에베레스트 횡단 경험이 있는 경력 12년의 일본 다케자와 선수. 역시 노련한 솜씨였다. 영하 43도가 되는 데서 10시간 정도 8시간 달려가야 경력은 짧지만 총비행 550시간을 자랑하는 류샹 역시 여유로운 모습이다. 열기구는 거대한 구피 안에 더운 공기를 불어넣어 하늘로 띄우는 장치를 말한다. 처음 열기구를 다뤄보는 김교실은 거대한 구피를 세우는 것부터 애를 먹었다. 구피가 아주 팽팽해지도록 버너의 불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불이 약하면 열기구는 가라앉고 만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열기구에 무리가 가게 된다. 단순해 보이지만 전문적인 조정술이 필요한 것이다. 시험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국내 자체 기술로는 처음으로 제작된 이 초대형 열기구로 이제 동해를 횡단하게 될 것이다. 연습이 끝나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뒷정리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한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팀워크 또한 최상이었다. 국적도 나이도 경력도 다르지만 열기구가 좋아 모인 사람들. 낯선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의 패기가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 것이다. 잡았어요? 네티즌에서 분야별로 뽑는 데서 청소년 분야에서 제가 1위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믿겨지지가 않았고 또 국가대표 최고의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김기훈 선수와 함께한 데서 너무너무 설레기도 하고 예전에 금메달 딴 것처럼 이 다른 분야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성취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열기구를 한번 다시 도전을 하게 됐고 모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저를 봄으로써 다시 한번 살아나가는데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걸 갖다가 같이 한번 고취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열기구에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에 들어가기 전 선수들은 한 장의 각서에 사인을 했다. 이 비행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케자와 선수도 선선히 사인했다. 비행에 나선 선수는 모두 10명. 전문 비행사와 달리 이번 비행을 자원한 전 제주관광대 교수 한승철 씨도 각서를 썼다. 영화 같은 데라든지 TV에서 열기구 타는 걸 사실 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인연이 닿을 수 없는 너무 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친구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핫 이벤트에 열기구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다 내가 신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과감하게 도전을 했죠. 드디어 비행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열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각각 한 개씩을 띄우게 된다. 세 나라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인 류샹과 한 팀을 이룬 한국의 이광희 씨. 경력 11년의 전문 비행사인 그는 류샹에게 다시 한번 비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완료는 다 했습니다. 이륙해가지고 그날 밤 비행팀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포지션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영공으로 들어가면 1701로 다 변경. 한국 땅을 빠져나가 공해상에 들어섰을 때 무전기 주파수 변경에서 비행 기록표 작성까지 한 번 사용하는데 4암페어가 필요하대요. 이제 열기구를 띄우는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새벽부터 기상청 관계자들이 라디오 존이라는 고도별 점검 방법으로 기상 상태를 점검했다. 드디어 비행사들은 출발 준비에 착수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지 못한 옥주현 씨는 새벽부터 나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점검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산소 마스크만은 알아서 착용할 수 있어야 했다. 비행은 오전 7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벽부터 준비에 들어간 비행사들은 운동장에서 이른 아침을 해결했다. 앞으로 최소한 14시간 동안은 이런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부피가 옮겨지고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과 일본 매스컴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거대한 고기압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바람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밖의 통보가 내려졌다.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돌지 안 돌지 이건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쪽 부근에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실패는 곧 심각한 위험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일본과 한국의 기상청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늘 비행은 취소하고 내일 같은 시간에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이 길로 숙련하는 지금 10명이 사람의 10명의 목숨을 지금 어떤 우리가 방송과 신문과 약속 때문에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도전을 약속한 다음 날 서울의 날씨는 맑았다. 부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나 비행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동해상의 북서풍이 불어 자칫 열기구가 서쪽으로 되돌아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열기구 채공 시간 세계 기록 보유자인 다케자와도 선뜻 비행에 나서지 못했다. (5월 3일) 열기구를 띄워보지도 못한 채 비행팀은 세 번째 날을 맞았다. 과연 오늘은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너희는 한국 팀을 따라와라. そうだよだけどここでこんな高さにいたら陸地には降りられないんだよ。それだけの動きはできるからさ。 아니 간다는 12,000m까지도 혼자 올라갔다 와서 비행을 국토횡단을 했는데 이륙 직전 일본 팀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 나름대로 일본 쪽 날씨가 너무 불안정해 위험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こっちでも気象チェックとね、いろいろやっておりますんで。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본부 측에서는 일본 팀이 빠진 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출발 직전에 있던 류샹과 한국 비행사들은 결국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비행 준비.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일정이 바쁜 옥주현 씨도 빠졌다. 주춤거리는 일본 팀 때문에 이제는 내일 다시 한다는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여기 박형이나 여기 류시양도 마찬가지로 박성우가
크게 흔들리는 다케자와를 지켜보며 동료 비행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まずごめんなさい。まだちょっと自分の中が 죄송합니다. 막 자기 생각이 아예 정리가 안 돼서 あれなんで。 이럴 수 있어. 제가 스케이트를 25년간 하면서 러시아 스케이트 25년간 야리나 큰 시합을 많이 나가서 오기나 마찬가지로 시합장에 나가기 며칠 전까지는 나도 시합을 안 뛰고 싶었었고 막상 시합장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いざとなって試合場に行ってやると思った時は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힘이 어디선가 自 나오기 때문에 分も知らないとこから力が湧き出す 저도 열기구 비행을 하고 기록에 도전하는 사람 그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저희들이 잠실에서 일본까지 비행을 하는데 이륙 조건은 아주 좋은데 착륙 조건이 굉장히 아주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도 많고 또 그다음에 고압선도 있고 또 한국처럼 넓은 평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지역에 악조건으로 착륙을 할 생각을 하니까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모든 비행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팀은 끝내 철수를 결정했다. 한중일 3국이 2002년 월드컵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처음의 목표는 이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본 팀이 빠진 뒤에도 서울에 남은 류샹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서점을 찾은 류샹이 중국인임을 알고 북경 유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자,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샹의 생일날 비행팀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비행을 하게 될 때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자, 세 잔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 네. 세잔 먹어야 된다고. 세 번의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비행팀은 열흘 만에 다시 기구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무작정 완벽하게 좋은 기상 상태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번엔 기상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다. 이때가 5월 12일. 최고 고도 9,000m. 비행사들은 추위에 대비해 방한복을 준비했다. 촬영용 카메라도 설치했다. 그런데 이때 류샹이 탑승할 2호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침청하라 그래. 이거 갖고 끊어지는 거 아니니까 침청하라 그래. 다시 这么长距离，这么大重量，多大重量？这么长距离？ 자, 刚才那个上面让任何人不줄로 묶어서 다시 빼가지고. 구피와 곤도라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 자, 전부 다 저 크라운 노프부터.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미 더운 공기를 가득 품어 팽팽해진 구피를 다시 접을 수는 없는 일. 간신히 밑으로 잡아당긴 뒤 와이어를 교체했다. 그럼 이거 하면 놓고. 충분해 이제. 두샹 봐. 알았어. 와이어. 이번에 비행할 열기구는 모두 3대. 류샹이 조종하는 2호기가 먼저 준비를 마쳤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3번의 실패 끝에 열기구는 드디어 하늘로 떠올랐다. 이호기 역시 준비 완료. 열기구는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다. 이제 성공의 열쇠는 비행사들에게 달려있다. 1호기는
황해 횡단 비행 경험이 있는 박성호 씨와 김기훈 씨가 탑승했다. 그리고 3호기. 원래 일본인이 타기로 했던 자리는 한국 비행사들로 채워졌다. 하늘에는 땅에서처럼 일정한 길이 나 있지 않다. 비행사들 나름의 방법으로 일본에 가야 한다. 부조종사 임무를 맡은 김기훈 씨는 20분 간격으로 현재 위치와 고도, 속도를 기록했다. 그래야 어떻게 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가 3,000m를 오르자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다. 잘못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지금 현재 속도는 17km. 그리고 현재 시간은 04시 43분. 지금 출발하고 이륙한 지 40분이 지났지만 아직 서울의 강남권도 벗어나지 못했다. 고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 탓이다. 출발한 지 14분 됐습니다. 구름이 아래로 내려다 보일 만큼 높이 올라왔다. 이때의 고도가 3,500m. 2호기 이광희 여기는 1호기 고도와 속도를 1호기의 비행사들은 다른 열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했다. 망망한 구름 벌판에 동료들이 탄 열기구가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가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일단은 안정권에 들었으니까 좀 속도는 좀 부족해요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고도가 안정되자 이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비행에 돌입한 것이다. 네, 날씨 좋습니다. 예. 태양도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5시 35분. 여기는 한낮입니다. 한낮.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예, 현재 비행 상태 양호합니다 이상. 현재 청주 쪽을 지나가고 있고 벌써 청주. 시작이 좋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상. 6시간 이상. 오히려 도착 시간이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그 시각 서울의 상황실. 2호기 카피했고 1호기 고도하고 속도하고 헤딩 방향 좀 알려주세요. 세 대의 열기구에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비행 경로와 속도를 점검하고 있었다. 세 대 모두 같은 경로를 밟아 비행하고 있었고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고도와 속력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본 연료량에 이상이 발견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연료가 너무 많이 소비돼버린 것이다. 저 서울공항에 누가 넣어요? 발로나는 가스 지금 몇 통 썼습니까? 가스 쓴 거 양 좀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 이거. 일단 고도를 맞춰갖고 지금 무게가 달려있는 가스통 8개를 안전한 산에다 버리자고. 버린 다음에 다시 고도를 높여갖고 2073에서 우리 남쪽으로 일단 내려가는 거야. 남쪽으로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고도 8,000, 9,000을 잡아갖고 가장 일본에 가까운 거리로 넘어가는 거지. 2호기는 못 갈 거죠. 2호기는 아무 불안해. 2호기에서도 긴급 회의가 벌어졌다. 바다가 나오면 간격이요? 다급해진 본부. 예,
이쪽에 그 지시는요, 고도를 5,500까지 좀 올려가지고, 고도를 5,500까지 올려가지고, 바다에 빨리 도착하면은, 북에 나가는 거는 하여간 연료통서부터, 바다만 보이면 확인하고, 연료통서부터, 산소통까지, 쓴 산소통까지 낙하 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모기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산을 보니까 지금 앞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거요. 바다가 북쪽으로 가다가 유턴해갖고 다시 왔어. 계속 제자리만 맴돈 셈이다. 여기는 속도도 안 나오고 연료도 없고 눈치 봐서 내릴 겁니다 이상. 계속 가시더라도 통화하게요. 비행시간 5시간. 그러나 70km도 채 날지 못하고 사모기는 결국 용인 부근에 비상 착륙했다. 청주 부근까지 내려갔던 기구가 다시 자꾸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5,340은 46km. 비행사들은 서서히 고도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발룬투 본부 나와라. 지금 고도를 더 높이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 이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도를 높이면은 지금 78도까지 나온다 이상. 구피 안의 온도는 최하 90도를 유지해야 부력이 생겨난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최악이다. 고도를 낮추겠다 이상. 해야 되는데. 6시간 정도만 더 가면 일본에 진입할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호기는 바다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만 더 날면은 就想那个白部长说，你现在再按那种速度啊，再飞1个小时的话，你能看海了。完了就到看海了以后，那个你扔掉那个已经用完的那个9个那个气瓶啊，一扔掉，完了你上升高度是那个能达到那个8000米，8000米的话是那个时速特快。 40개밖에 안 남는데. 무전 교신을 통해 이호기 상황에 접한 1호기. 그러니까 그거는 가스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서 90도면은 여기서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 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1000km 넘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잘못 가면 일로 간다는 얘기야. 90도로 가도 일로 간다는 얘기야. 이호기는 무리하게 고도를 높이려다 연료까지 바닥이 난 거야. 바람을 이렇게 받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모한 짓이야.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게 그 은박지 했으니까 20시간은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30여 분쯤) 지났을까? 이호기의 비행사들이 갑자기 다급해졌다. 오케이. 이제 이호기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고도 6,000m까지 올라갔던 열기구는 아래로 내려갔다. 열기구라면 실패를 몰랐던 류샹이지만 비상 착륙은 불가피해 보였다.
정확히 착륙 지점을 고를 여유도 없이 떨어져 충격이 심했다. 그래도 노련한 비행사들이라 다시 이동을 시도했다. 아이고. 새벽 4시에 출발해 14시간을 비행하고도 육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상 착륙이라니. 그나마 큰 사고가 없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삼척시 도계읍 신리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산속이라 특별히 공군 233 구조대가 파견됐다. 군인들은 우선 비행사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 헬기를 이용해 열기구 운반을 시도했다. 가스통과 곤도라만이라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까지 옮겨주기로 했다. 기구를 옮기는 동안 비행사들은 말을 잃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전체 곤도라 무게와 연료와의 관계에 착오가 생긴 것이다. 3번씩이나 실패한 뒤 가까스로 시도한 비행이라 비행사들은 더 큰 아쉬움이 남는 듯했다. 고기와 틀리네. 이호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할 무렵 1호기. 비행사들은 모두 파한복을 꺼내 입었다. 이곳 역시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다. 계속 적어. 결국 고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 1호기 비행을 책임진 박성우 비행사 표정이 굳어졌다. 일 1호기 역시 비행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16시간 비행, 200km 가까이 비행한 끝에 1호기는 태백시 부근에 비상 착륙했다. 내리고 딱 보니까 다리가 힘이 없는 거죠. 맥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더 그러기 심했던 게 일본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목적지까지 못 간 것이 더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로써 네 번째 비행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3호기는 5시간 만에 용인 부근에서 비상 착륙했고 청주 아래 부근까지 내려갔던 2호기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연료 소모로 삼척에 비상 착륙. 가장 오래도록 비행한 1호기마저 태백 부근에서 그만 비행을 중단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상 악화로 비행 자체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엔 고도와 속력을 유지시키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 나와 이제 나와.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 구조 작업은 밤늦도록 계속됐다. 실패가 계속되는 이 비행이 다시 시도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아까 35에서 네 번째 비행이 실패하고 열흘 뒤 이제는 중국팀의 류샹마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한국의 비행사들은 다시 밀었다. 안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현재 대기 상태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리 잡고 있고요. 멤버 중에는 따로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1500m 이상한. (5월 23일) 새벽 2시 잠실 운동장에는 다시금 가스버너에 불 붙는 소리가 번져나왔다. 풀러갖고 거기다 볼을 골라내 갖고. 이번엔 구피 내부의 온도를 점검하는 일에 특별히 주의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섯 번째 비행이 시작됐다. 처음 비행을 시도할 때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취재진과 관객은 이미 없다. 거창한 목표는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일본 땅을 밟는 것. 이제 이 비행은 실패를 거듭하고도 도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신과 벌이는 싸움이 될 것이다. 상공에 완전히 올랐을 때 온도가 108도. 이 정도면 안심이다. 연료량도 수시로 점검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했다. 세 대의 열기구가 모두 이륙한 뒤 진행본부에서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도 비행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의 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2시간 후. 북위 37도 03분 775초, 동경 128도 23분 08초, 110도 방향, 스피드 67.6. 두 번째 비행에 나선 김기훈 씨 모습은 한결 안정돼 보였다. 처음의 두려움은 많이 가신 상태였다. 그가 열기구를 탄 것은 스케이트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서였다. 25년간 탔던 스케이트를 접으면서 그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잃었던 것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향해 도전하던 마음만은 잃고 싶지 않은 소망을 그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새벽 2시에 시작된 비행이 벌써 4시간째. 5,000m 높이까지 올라온 고도도 안정돼 있었다. 이쯤에서 주조종사 박성호 씨는 고도를 낮추기로 했다. 연료 손실을 덜기 위해서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자 소백 산맥이 한눈에 들어왔다. 청주를 지나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 정도면 순조로운 비행이다. 바다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2km입니다. 높이 1984m입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서서히 바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다가 보이자 1호기 비행사들은 서둘러 연료통을 떨어뜨릴 준비를 했다. 육지에서는 너무 위험해서 버리지 못했지만 바다에서는 가능한 일.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게를 줄여 고도를 유지하려면 하는 수 없었다. 예. 이것도 썼지. 고도 안 썼어요.
열기구가 다시 안정을 찾자 비행사들은 김밥으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했다. 지난번 비행 때 발생했던 위기는 넘긴 셈이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구피 이음새 한 켠에 나 있던 작은 구멍 때문에 걱정이 시작됐다. 알아서 하세요. 진짜 저거 펄럭펄럭하고 나가네 바람이. 나가 그럼. 큰 문제가 아닌데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장난만 하네. 일호기의 고도가 다시 상승했다. 고도가 높아지면 인간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손과 발도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도 고도를 낮출 수는 없었다. 기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전했다. 어느새 10시간이 넘게 하늘을 날았다. 고도계가 아니면 이곳이 어디쯤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름 위의 하늘은 너무나 조용했다. 이번에 마치면 그 될 수 있으면 수평 비행을 잘 해야 돼. 오바로 그거 대신 치지 말고. 별탈 없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뒤따르던 2호기에서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 150m, 130도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 비행사들은 곤도라의 무게 중심을 잡고 기류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후 4시, 잠실 운동장을 출발한 지 14시간이 넘었다. 이제 일본 땅이 멀지 않았다. 북위 36도 8분, 동경 130도 47분. 그죠? 1070. 이제 한국 땅을 완전히 벗어났다. 무전 교신 장치의 주파수를 변경했다. 출발한 지 15시간 만의 일이다. 동해를 가로지르는 대형 화물선이 나타나고 비행기가 그들 아래로 지나간다. 일본 근해 제일 가까운 데가 현재 150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최고 가까운 데는. 일본 본토하고 150km. 일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까지 150km, 2시간 남짓 남은 거리다. 지난 23일간의 도전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호기 나와라 오바. 그림집 나와라 오바. 일본 보인다. 우린 지금 일본이 보인다 오바. 일본 효고현의 논밭이 손에 잡힐 듯 다가섰다. 당겨! 맞자! 완전히! 완전히! 더! 완전히! 틀린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잘한다.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뭘 당겨줄까? 됐어. 이렇게 됐으면 된 거야. 자, 한 포스. 한 포스. 아, 15시간 30분. 김기현 씨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5번의 도전 끝에 1호기는 15시간을 비행, 고베시 부근 효고현에 도착했다. 1호기보다 조금 늦게 도토리현에 도착한 2호기는
2시간 더 많은 17시간이 소요됐다. 처음엔 놀라워하던 일본 주민들과 아이들은 곧 비행사들에게 아낌없이 축하를 보내주었다. 그왜 먼저 위치 가는 거 있잖아. 많은 위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끝내 비행을 마친 이들은 이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인생의 보물을 얻었다. 처음의 계획, 처음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단정짓곤 한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실패다. 계속되는 비행 연기와 실패로 2002년 월드컵을 세계에 홍보한다는 처음의 목표는 희미해지고 일본 땅을 밟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이들의 비행은 분명 성공한 비행이다. 도전이 계속되는 한 실패는 없다.